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혁신의 완성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다양한 스킨십, 즉 생각과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동시에 혁신에 저항을 하고 있는 또는 저항 세력이나 소극적 그룹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혁신의 저항이나 소극적 세력에 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그룹들을 끌어들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사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인사 중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힐러리가 후보가 둘이 대립을 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가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극한적 대립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뽑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대립 관계로, 갈등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룹들을 하나의 포용을 해서 하나로 내 그룹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 사람이 내 생각과 큰 차이가 없도록 끌고 가는 것, 나의 기본적인 바운더리 속으로 끌고 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바로 혁신의 저항이나 또는 소극적 그룹들을 내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인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갈등 해소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을 하고, 그 창출된 성과를 구성원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혁신의 초기에는 다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고, 또 성과 관리를 안 하다가 바로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고객에 대한 비중을 더 두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오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과제가 하나씩 생기면서 나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기간 일을 열심히 하고 변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을 쉽고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하기가 쉬워지는, 일하는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 의사결정할 때 장관까지 결재받는데 잘못하면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드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정책을 만드는데, 그걸 결재하고 기다리고 결재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과정을 거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1대1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계층 구조에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지속적으로 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을 이와 같이 결재할 사람이 있고 결재받을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계층 구조를 6단계, 6단계 이상의 계층 구조를 쫓아다니면서 1대1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이건 논의 구조도 아니면서 설득의 과정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없앤다면 바로 거기에서 오는 낭비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이는 방법은 뭔가요? 결재를 할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으고 결재 받을 사람이 거기서 발표를 하고 한꺼번에 논의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의견 듣고 거기서 예상할 수 없는 과제가 생기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최종의 정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미니멈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의사결정 과정을 결재를
받을 사람이 결제할 사람을 계층별로 6단계 이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6단계가 한꺼번에 모이고 그 자리에서 결제 받을 사람이 발표하고 한 군데서 원샷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전략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전략됐다는 것, 일하기가 그렇게 빨리 된다는 것, 쉬워진다는 것,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이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혁신의 기본적인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하기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조직과 기업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과가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구성원 모두한테 오는 환경과 보수가 더 좋아진다 하는 모든 성과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갈등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과 배분에 따라서 처우가 좋아졌다. 근데 내가 바로 일을 열심히 했더니 성과급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나는 참 좋아졌다. 돈도 경제적인 보수도 좋아졌다. 또 혁신을 했더니 일하는 과정이 아주 쉬워져서 이제는 바로 저녁에 야근할 필요도 없고 가서 나의 개인적인 능력 개발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그랬더니 바로 좋은 정책을 더 연구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더니 바로 위에서 나를 다 인정을 해주더라. 그래서 승진도 더 되더라.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고 작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구성원 모두가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사의 혁신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구성원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혁신을 했더니 저렇게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평가 1등을 했더니 우선적으로 승진이 되더라. 이와 같은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바로 혁신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바로 혁신에 동참하고 혁신에 대한 저항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성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쉽게 일하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 성과를 배분해서 보수가 늘어나는 것, 또 인사를 통해서 좋은 승진하고 좋은 걸로 간다는 것, 이런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혁신의 완성을 시켜주는, 즉 갈등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위한 혁신이라는 것이 모든 구성원이 결과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솔직히 이 조직의 주인은 누군가요? 자, 공공기관, 제가 코트라 사장을 했습니다마는 코트라의 주인은 누군가요? 사실상의 주인은 직원들입니다. CEO는 임기 3년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을 근무하면서 자기의 평생 직장으로서 일하는 곳은 바로 코트라고 그 직원들이 평생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트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한다든지 코트라가 축소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CEO는 3년 있으면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직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코트라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평생 직장으로서 코트라가 잘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나의 평생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트라 사장 때 처음에 혁신 기본적인 성과관리와 전 직원 연봉제를 포함한 조직 혁신, 경영 혁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대자보 붙이고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극단적인 되지도 않는 자료들을 허위 정보를 막 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바로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가 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제가 취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전 직원들을 사실상 내 친한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은 궁극적인 저의 전체적인 목표는 전 직원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코트라가 어떤 상황이냐. 이대로 가면은 코트라는 몇 년 내에 정부 기관으로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트라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직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출은 더 늘리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수출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기관인 코트라가 필요 없다 하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해외 마케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자꾸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변해 가야 된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인 기업이 코트라를 꼭 있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인식을 하고 얘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한 정체성 위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바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 거냐. 사장이냐 여러분이냐를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아니냐. 나는 정말로 코트라가 변하지 않고 대충 있다 가자고 하면은 나는 3년 동안을 편하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정체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코트라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소되면 여러분의 직장은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기본적 방향은 그것으로서 바로 조직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찬반 투표에서 97%의 찬성으로 전 직원 연봉제와 성과관리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혁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것, 즉 바로 이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우리라는 인식, 그걸 조직에 전부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갈등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잘못하면은 우리라는 것을 형성을 하기 전에 CEO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EO, 저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를 들볶는다 하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파하고 동시에 CEO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혁신이라는 것.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 CEO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앞장서 뛰고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갈등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